근데 처음에 사업할 때 부담감이 있잖아요. 망하면. 그렇죠.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진짜요? 왜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사업하는 게? 그럼요. 지금 모든 그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었죠. 저도 똑같이.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보다도 그런 사람 문제가 가장 제일 힘들었어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막연히 그냥 그런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또 저는 다시 태어나도 결국에는 장사나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장사나 사업은 내 거를 하는 거고, 첫 번째로는. 또 두 번째로는 시간을 또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딱 정해진 데서 일하는 것보다 제가 의지대로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일하는 만큼 또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항상 정해진 월급으로 정해진 만큼 살아야 되는데 제가 뭐 월급 받고 포르쉐 탈 수 있었겠어요? 퇴사 못하는 망설이는 직장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열심히 직장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은 다시 태어나도 그냥 저기 하겠다면서요. 지인들이나 뭐 이제 후배들이 가끔 물어볼 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제가 아까 복싱 했다 그랬잖아요. 복싱을 안 했을 때는 이제 그 막 경기를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같이 이제 보면서 막 욕을 해요. 메이웨더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주먹 안 지르냐 막 이러는데, 복싱을 해본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1라운드에 저희가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서 가드도 안 올라가요. 계속 가드가 내려가요. 계속 맞아야 돼요.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근데 12라운드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12라운드까지 그렇게 견디고 움직인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링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도 저도 그랬다시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갔죠. 실전이니까. 그렇죠. 올라가니까 어떻던가요? 많이 맞았죠. 사람 문제로도 많이 맞고 뭐 여러 가지로 진짜 맞으면서 배웠죠. 맞으면서 크고. 그렇게 너무 나는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생각을 하지 말고 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 시작을 해라. 안 그러면은 얼마 못 견딘다. 타이슨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 자기가 업에서 많이 배운 다음에 하면은 오히려 난데, 얼마 안 하고 조금 배웠다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차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네. 제 업체에서도 나가서 제가 한 20-30명은 배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업계에서 다시 직원으로 들어갔거나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다른 일을 하거나 능력이 있어야죠. 개인 능력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요. 직원들은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불명확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겠거니, 그러니까 사소한 약속이니까 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그날로 알고 계세요.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확실히 그 직원 하시는 분들보다 남다르게 좋아요. 조그마한 큰 업체를 사장님들은 다 좀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에요.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기억력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를 잘 푸는 방법. 스트레스 푸는 법을 다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적절하게 돼야지 오래도록 사업을 유지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뭐 조그만한 뭐 가게를 하셔도 뭐 한 20-30년 하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지르는 용기. 저지르는 용기? 그렇죠. 제가 지금도 사람을 계속 증원하잖아요. 사람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감도 따르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계산상으로는 못 뽑아요.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 쓰려면 그걸 또 믿고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뭐 배포가 있어야죠.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막 뭐 아파트 산다 못 산다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비싸져서 못 산다 막 그러는데, 옛날에도 비쌌거든요 그냥. 그리고 아버지 때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도 건물 비싸서 못 샀다 그러는데, 그때도 건물 비쌌던 거예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지만 그때도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30살 때 제가 아파트를 2개를 샀어요. 하나 분양받고 하나는 대출받아서 사고.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산다 그러고, 그리고 그거 사봐야 나중에는 아파트값 다 떨어진다, 일본처럼 된다 이랬는데 결국은 다 올랐죠. 뭐 저지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죠.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질러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후회한 적도 많죠.
여기는 제 그 가구 매장이고요. 그리고 한샘 인테리어라고 가구 판매하는 매장이에요.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대리점 대표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매일 오진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제 관리하러 한번 오고, 이제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할 때만 오고, 필요할 때만 오고 있어요. 여기에요? 네. 여기가 저희 그 가구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삼성하고 뭐 한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한샘하고 삼성도 들어와 있어서 제휴를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런 TV나 저희 가구에 이제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뒤에 냉장고. 네, 이런 것들 같이 콜라보한 매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팀장입니다. 사장님 자주 오세요? 엄청 자주는 안 오시는데 동기부여 주고 가시죠. 보너스도 많이 주시고요. 네. 직원들은 이제 동기부여로 이제 제가 인센티브라는 급여라든가 이렇게 책정을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한샘도 대리점이 많이 있어요. 전국에 한 300여 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 뭐 크고 작은 매장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다른 사장님들이 만약에 인센티브를 한 5% 정도 준다, 그러면 저는 10에서 15%를 줍니다. 저희 직원들은. 진짜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교육. 정신교육, 교양을 하는데, 그런 말로 교양하고 막 매출을 증진시키려고 뭐 쪼고 그런 거보다, 저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는,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본사에서 정해준 대로 했어요. 만약에 5%만 줘야 된다면 5%만 줬죠. 그러니까 제가 가스라이팅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앉혀놓고 이제 맨날 매출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 왜 됐고 여긴 안 됐고, 너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막 화도 내고 막 했죠. 회의도 엄청 하고. 엄청 하루에 뭐 조회 석회 뭐 2번씩은 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매출이 증진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걸 15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비용을 더 주니까 이 친구가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말을 안 해도, 회의를 하루에 2번씩 안 해도 그 매출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는 목적은 돈을 벌려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떤 동기부여보다 뭐 돈보다 좋은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치료가 제일이구나. 제일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능력으로 해서 팔아보고 매출을 만들어서 그 매출을 달성했을 때 얻어내는 거를 느끼면 뭐 그 순간 가스라이팅은 전혀 필요 없는 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뒤로는 회의 안 해요?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 거예요. 그럼요. 그럼 매출은요? 그 전과 비교해서. 매출은 오히려 늘었죠. 한 30% 정도는 늘죠. 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벌어가야 돼요. 저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눠준다는 게 처음에는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 한번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한번 실험 삼아서 몇 사람한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체 다 오픈을 했죠. 진짜 가스라이팅 필요 없네. 필요 없습니다. 애써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15년 동안 정말 사람만 데리고 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직원분들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베풀 줄 아는 그 대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쪽 층별로 이 가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패브릭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블라인드요? 커튼, 블라인드, 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종합적인 그 안에, 집 안에 들어가는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파, 침대, 뭐 붙박이장, 싱크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액대도 합리적이고요. 한샘이 가구도 왜요? 한샘 정책상 그 정도 금액대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준수한 디자인에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저희가 경쟁력 있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요즘은 이런 붙박이장의 내부 모듈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한샘이 붙박이장 쪽에서는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율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붙박이장. 가구 놓으면서 이런 팁. 일단 공간에 맞는 사이즈가 이런 가구들은 중요해요. 뭐 침대나 소파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실제 방을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가구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만약에 이 가구가 이뻐요. 가구 자체로만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봤을 때 가구는 이쁘지만 우리 집에 어울리느냐, 내 방에 이게 사이즈가 맞느냐가 이쁘냐 안 이쁘냐를 결정하거든요. 이 자체가 이쁜 것보다는 조화를 잘 이루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가구를 막 사면 안 돼요. 덩치도 크기 때문에 가구들은 막 사면 짐되고 안 어울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버리거나 당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가구를 내 공간에 맞는 사이즈로 잘 골라야 돼요. 근데 사이즈라는 게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무조건 자기 공간보다 작은 가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더 작은 가구. 그러니까 내 공간에 이 정도 사이즈에는 딱 들어가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 사이즈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고르시는 게 좋아요. 공간이 남게. 공간이 남게. 네, 남게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이쁜 그 가구를 고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공간이 있다고 해도 다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채우면은 안 이뻐져요. 더 답답해지고, 그리고 그 가구가 아무리 이쁘더라도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정말 사이즈가,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물론 박스하게 입을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입을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도 그 공간에도 어울리는 그 사이즈의 옷을, 가구를 넣는 게 그게 제일 포인트죠. 그러니까 무조건 큰 걸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비싼 게 크거든요. 근데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금액대가 합리적이라도 내 집에 잘 어울리는 거, 그런 게 더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깨달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거기다가 사이즈에 맞춰서 무조건 넣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깨달은 건데, 그 공간에 맞지 않는 가구를 넣었을 때 얼마나 이 가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지 그거를 느끼는 건 사실 비전문가로서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같이 이런 업체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조회가 있는 그 디자이너들 만나가지고 집을 꾸미면 좋은데, 생각보다 그런 디자이너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구는 금액을 떠나서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거다. 네, 그게 가장 꿀팁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은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판매원들을 만나면 그걸 무조건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가구를 사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쁘다고. 그렇죠. 이쁘고 이거 지금 뭐 이제 마지막 남았다, 이거 뭐 이제 할인이 여기서 끝난다 그러시는데,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꼭 본인이 정말로 필요로 했던 내 공간에 어떻게 꾸미면 내가 정말 집에서 잘 쓰고 좋은 공간으로 내가 그 생활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시다 보면 더 좋은 가구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제일 주거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보면 호텔이에요. 호텔 인테리어. 아까 저희 그 블로그랑 보셨다시피 욕실 같은 경우에도 호텔식 인테리어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가구들도 보면은 침대도 호텔식 침대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주거 인테리어는 어쨌건 호텔, 좋은 고급 호텔, 그러니까 저가형 호텔 말고요. 우리가 모텔이나 이런 데 말고 4성급, 5성급 최소한 그 정도 이제 호텔에서 하는 인테리어가 가장 최신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를 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 여행 가실 때 좋은 호텔을 잡잖아요. 그럼 거기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고, 마감재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가구들도 어떤 게 요즘 트렌드구나, 이런 거를 보시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잡지보다도 제일 빠릅니다. 가장 5성급 호텔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파 같은 것도, 이제 여기가 소파존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는 넓잖아요, 공간이. 넓은데 이 소파들이 있을 땐 다 이뻐요, 각자. 근데 이게 여기서 봤는데 집에 가져가면 안 이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은 좁거든요. 무조건 공간을 많이 남길수록 가구는 더 이뻐 보여요.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펙적인 것보다는 내 공간보다 조금 더 작게 고르시면은 사이즈감을 좋게 고르실 수 있는 팁이에요. 이런 건 진짜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샘에서도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주방에서 또 보신 분들이 좀 꿀팁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정말 제가 주방은 대한민국에서 주방 가구로 했을 때 저는 5번째 안에 무조건 든다고 생각해요. 판매량도 그렇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저의 그 디자인 실력도 그렇고. 근데 뭐 꿀팁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긴 어렵지만, 제일 좋은 꿀팁은 저한테 찾아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홍보 확 들어온다고? 홍보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짤막하게 하자면은 일단은 기기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런 오븐이라든가 식기세척기라든가, 뭐 나는 뭐 인덕션을 쓸 건지, 이런 기기들을 내가 요리할 때 나는 오븐 안 써. 그냥 설거지 그냥 하는 게 편해. 뭐 이런 걸 정해야 돼요. 빌트인 기기를 먼저 정해야 기기를.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기를 나중에 추가하려고 그러면 못 넣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이쪽에는 싱크대 쪽에 저 식기세척기가 안 달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쓰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넣어야 돼. 그러면은 물 뺄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식기세척기는 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 사이즈인데 넣을 데가 없잖아요. 다르는구나. 다 틀리니까. 주방 가구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한 다음에 해야 나중에 후회 없는 그 주방 디자인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이 정도고요. 정말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주방에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색상을 몇 가지를 넣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세 가지 색이 넘어가면 복잡해져요. 거기다가 세 가지 색을 넘어간 다음에 주방 기구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더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색은 2가지 정도로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주방기구 색까지 합쳐서 아니요. 빼고. 가구랑 벽이랑 이 상판이 있는데 2가지 톤 정도로만 하는 게 좋아요. 아, 지금 이제 그레이하고 화이트 계열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색상이 하나 더 들어가, 블랙이 더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2가지 색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색을 이제 컬러링을 할 때. 트렌드가 요즘은 어때요? 화이트 제품은 계속 스테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우드 같은 것들 요즘에 많이 쓰세요. 우드톤. 그래서 우드톤이 요즘에는 많이 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장은 지금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오는 매장이에요. 한 달에? 네네. 1년이면 한 5, 60억 정도, 5, 60억 정도 나오는 거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체험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구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시고만 사지 마시고 오늘의 집만 보시면서 딱 거기에 이쁘게 돼 있는, 세팅돼 있는 사진 보고 고르시지 마시고 사이즈감이나 이런 걸 실제로 매장에 나오셔서 뭐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보고. 그럼요. 소재도 직접 경험해보고 또 이게 또 탄탄하고 안 탄탄하고 이것도 자기 몸에 맞고 안 맞고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시고 사이즈감 보시고 체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구는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해도 이런 로드 매장이, 이런 체험 매장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이거 하나만은 꼭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또 뭐 물론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사실 저도 성공에 대한 그 열정이나 욕망이 뭐 남보다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동력으로 정말 안 되는 것도 부딪혀보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무언가를 시작하실 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계획하실 때 뭐 인터넷으로 보고 배우고 책으로 보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직접 실패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질러 보는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저질러 보시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나가 보시다 보면 뭐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지르는 용기인가요? 저지르는 용기입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퇴사하는 용기? 아니죠. 직장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잘 버티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질러야 되나요? 왜 저질러야 되냐고요?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항상 모든 일은 계속 잘못되거든요. 사고가 나고. 근데 얼마나 내가 그거를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빨리 해결하느냐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 뭐 아무리 나쁘더라도 최소한의 그 방어는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그 능력을 기르다 보면 그 사업은 계속 그런 거에 연속이 아닐까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건데 꼭 제가 이거 가구를 판매하는 게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걸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지르라고 막 저지르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저지르면은 그냥 저지른 대로 그냥 없어지실 수 있고요. 뭔가 자기가 그걸 저질렀을 때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그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저지르시면은 분명히 그 방법이 있고 그 돌파하는 힘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저지르면 막 저지르면 뭐 없어지는 거죠 뭐. 미약하게나마 우리 무배당 구독자분들한테 뭐 도움이 됐으면은 저도 참 뜻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세 개는 정확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인테리어 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그 본인의 업을 잘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막 저지르지 말고 좀 이런 몸과 마음을 좀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지르면은 분명히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네, 그 정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저는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은 저도 뭐 무배당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서 뭐 제가 뭐 이런 데 출연해서 뭐 해드릴 말씀이 있을까, 뭐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찍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네요. 네네. 저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뭐 미약하게나마 제 경험으로 또 좋은 선택을 하시고 또 좋은 저지름이 있으셨을 때 뭐 저도 뜻깊은 오늘 촬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배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요. 댓글 중에서 한 분 제가 뽑으시면은 제가 작은 이런 티테이블 하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소파 옆에 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핸드폰도 놓고 뭐 차 먹으면 드시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댓글 이벤트 우리 PD님이 열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거를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는 뭘로 할까요? 가구로 하니까 이행시로 해서 가구로 해서 거기서 추첨해서 제일 잘 쓰신 분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가구 한번 해보세요. 가구 뭐예요? 가장 가지고 싶으신 가구가 어떤 거세요? 구. 그곳은 한샘입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